그렇다고 뭐 추가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내일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는데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꼭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이 인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취업열차 네 번째 시간, 공고들이 실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한 뭐 영상이나 뭐 많아요. 기사들 많아요. 네, 두 가지식으로 쓰라는 등, 뭐 뭐 소제목을 달라는 등 많은데, 저희가 말씀드릴 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략적인 자소서 쓰기. 자소서의 전략과 전술이죠. 이런 두 가지식이니 뭐 소제목을 단위로 스킬적인 측면들 물론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도 잘 써야 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내용들 외에도 자소서를 전략적으로 써야만 하는 이유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자소서를 써서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를 왜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지. 사실 이제 태연이는 자소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 근데 태연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자소서까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소서를 읽는 담당자들이 최소 수천 개, 많게는 뭐 수만 개, 뭐 나눠서 읽겠지만 자소서를 읽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자소서를 쓰는 나도 거기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죠.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자소서를 써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제 신입사원들 채용 기간에 인사팀 가보면 사람들이 다 야근을 합니다. 자기 업무 끝난 다음에 다 앉아서 똥 씹은 표정으로 부가적인 일이죠, 부가적인 일. 아이씨, 자, 이러면서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야근을 한다. 퇴근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추가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내일도 아닌데 글을 보고 있는데 글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 재미가 없다고 하면 뽑으시겠습니까? 절대 안 보는 거죠.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당신이 뭔데 내 지난 25년의 인생 뭐 10시간을 공들여 쓴 자소서를 5분 만에 평가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평가하라고 쓰는 게 자소서고, 자소서라는 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나라는 사람을 파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수천 개를 한 명당 최소 1시간은 들여서 읽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적인 자소서라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짧은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한 번 딱 보고 결정을 어떻게 보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지레멸렬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너무 막 통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돋보이는 글, 그리고 캐릭터가 있는 글. 내가 하나의 자소서를 딱 다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짜 이러한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겠구나 또는 맞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딱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이 바로 이 전략적인 자소서인 것 같고, 여기다 더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혼자 수십 개 수백 개를 써야 되잖아요, 각 다른 회사에. 근데 그때 막 새로 다 써야 되는 이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렇게 좀 적어 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략적인 이제 자소서 쓰기 방법에 앞서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병풍같이 왜 태연이를 맨날 가운데 두는 거야? 대사도 오늘 심지어 마스크까지 썼는데, 저 요거는 사유를 밝히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강조를 좀 시키는 게 아니고, 마스크는 태연이가 지금 약간 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고요. 두 번째로 태연이를 굳이 대사도 없는 애를 병풍으로 앉혀놓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자소서가 그냥 글을 쓰는 거긴 하지만 주관식 문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회사가 내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 볼 때도 그렇고 토익 할 때도 그렇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도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기본은 사실은 회사가 힌트를 많이 줘놨어요. 저희 채용 공고 보시면 뭐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여기 보면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고, 여기 오면 어떤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이렇게 짧은 단어들로 엮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초는 그 Job Description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Job 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문항 자체도 분석을 해야겠죠. 이 문항을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 문항을 넣었을까를 염두에 두고 답안을 써야지, 뇌를 안 거치고 말한다고 하죠. 그냥 내 원래 생각을 그냥 줄줄줄 쓰면 이거는 읽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답이 아닌 거죠. 이 문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소서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글을 쓰고,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쓸만한 에피소드들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없죠. 그거를 다 쓰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이거 쓸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동문서답으로
문항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문항들이 뭘 말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항 분석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그죠. 기본 가치들. 정보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념들, 회사의 가치, 음. 경영 가치, 경영 이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알아야 할 것은 회사의 인재상입니다. 이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 다 적어놨어요.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최소한 부합한다. 요 정도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그 인재상들과 연관돼서 문항들이 나오죠. 이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와 그 인재상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스토리를 구성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뭐 최근에 회사에서 나오는 기사들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죠. 이거는 뭐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사 인재상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우리 회사는 발표한 이런 거고. 사람 뽑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한 거라면, 사실 이제 그거 말고 내부적으로 네. 이제 선호하는 그 인재상들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맨 특징, 뭐 현대맨 특징 그런 게 이런 다 것도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느끼기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그룹마다도 특징이 있고 회사마다도 특징이 있고 직무마다도 특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가능한 현직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배가 있다면 형 생각에 어떤 사람 뽑는 것 같아. 요게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 뽑지 않나? 뭐 우리 부서 사람들 보면 다 이렇던데, 이게 100%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떨어져요. 현직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더불어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 선배들을 좀 찾아서 그 선배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 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글을 써야 되는가를 지금 분석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그럼 실제로 이런 글을, 이런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제가 명명한 이 글쓰기의 이름은 모듈화된 글쓰기입니다. 내가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까지도 쓰시는데, 그러려면 그때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겠지만 최소한의 자료는 내가 확보를 해둬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를 뽑아라. 두 번째로 문장을 뽑아라. 세 번째로 문단을 뽑아라. 이렇게입니다. 특정 문항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글을 써야 될 때 사실 글이라는 게 쉽게 써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항들을 쫙 본 다음 내가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한 뒤에 키워드를 한번 걸러내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뽑아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인재상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 회사 인재상과 내가 가진 키워드가 매칭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오케이 갖다 붙일 수는 있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좀 잘 생각해보셔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JD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잘 매칭을 시켜야겠죠. 이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하는 사람을 찾는 자리에 자소서를 쓰는데 썩 안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그 키워드는 배제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제된 키워드들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내가 한 문장을 쓸 수 있는가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 내가 뽑은 키워드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 키워드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줄줄 써지는 키워드가 있는 반면, 어떤 키워드들은 그 한 문장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쓸말이 없는 키워드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문장까지 뽑고 났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문단까지 뽑아내 봐야 될 텐데요. 문단 뽑기는 좀 어려운 축입니다. 이 한 문단, 짧은 문단이겠지만 이 문단을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아까 처음에 문장 뽑기하고 비슷하게 내가 이 문단을 뽑아낼 수 있는가를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단이 안 나오는 키워드가 있다면 뭐 당연히 날려있죠. 그리고 그 한 문단이 아주 수월하게 잘 뽑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저희가 자소서에서 쓰는 자소서의 길이가 뭐 엄청 길진 않아요. 맞아요. 뭐 짧으면 뭐 400자, 뭐 길면 뭐 1000자, 1500자. 물론 뭐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만자짜리 쓰라고. 어쨌든 근데 대개는 뭐 1500자 미만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딱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뭐 두세 개로 줄여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듈화된 자소서를 썼다면 하나의 유기적인 이제 글을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 후에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쓰다 보면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건데도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나와요. 맞아. 왜냐면 막 하고 싶은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특정한 문단들을 잘 배치를 시켰다면 그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게끔. 쉽지 않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나란 사람 자체 전체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화감 없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좋겠다.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자소서의 전략과 전술,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뭐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20몇 년 살아오신 분들의 글쓰기 실력
실력을 저희 영상 요거 뭐 10분짜리 잠깐 하나만으로 보고, 스티븐 킹처럼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보셔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써라. 만연체를 쓰지 마세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특히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만연체를 엄청 써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기도 쉽고 나 공부 많이 했고 나 똑똑하고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 뭐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막 어휘도 막 엄청 고급 어휘를 써요. 현학적으로. 네, 현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이너스거든요. 왜냐면 그런 문장을 보면 바로 접어버려요. 보기 싫어서. 두 번째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있는지 회사가 원하는 걸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글 쓰시는 분들이 조급해요. 조급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한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때려 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A를 물어봤는데 나는 B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네, 중간중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 맞다 이 문항에서는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아 이거 아니지. 내가 이걸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회사가 요구하는 말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플러스로 저희가 자소서 모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듈화를 하실 때 회사명을 적지 마세요. 땡땡 회사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갖다 넣다 보면 남의 회사 이름을 적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피해달라. 이거는 내가 뭐 IQ 180이어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